피디님, 이 차 되게 유명한 차예요. 왜 유명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한번 주세요. 일단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걸로. 그 김세로.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펜더입니다. 1948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그런 모델입니다. 중간에 배기가스 규제나 안전성 문제로 단종이 되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도 있었지만 2019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또 새로운 뉴 디펜더를 공개를 하면서 새롭게 또 그 부활의 신호탄을 쏜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모델은 롱바디고요. 정확한 그 명칭은 디펜더 110 P300 X 다이나믹 SE 트림 모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카고는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더는 1세대인 그 군용차를 베이스로 한 그 디자인, 그리고 2세대는 다목적 SUV를 기반으로 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2세대임에도 좀 1세대의 그 군용차스러운 그런 좀 강인하고 좀 각진 그런 디자인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차가 어떤 차다 라고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그릴의 모양에서 라고들 하시는데요. 저는 그 전체적인 모양, 생김새나 또 쉐입만 보면 그 어떤 차다라는 게 좀 구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프의 랭글러가 그렇고요. 그 벤츠 지바겐도 그렇잖아요. 디펜더도 좀 이런 쉐입이나 모양새가 좀 다른 차에 비해서는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앞면부에는 다른 디자인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디펜더 레터링만 블랙 색상으로 크게 박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그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또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터링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랜드로버를 시작으로 요즘 나온 신차들이 이렇게 레터링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엠블럼 가운데에 놓지 않고요. 저는 이 디자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랜드로버 브랜드가 이 신차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굉장히 맛있는 맛집 식당을 보면 다른 정보는 다 배제하고 그 사장의 이름만 딱 걸어놓는 간판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맛집이다라는 자부심,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랜드로버 브랜드도 이렇게 그 엠블럼 대신 그 엠블럼을 또 옆으로 좀 치우고 이렇게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서 딱 이렇게 걸어 놓은 게 굉장히 우리는 SUV의 맛집이다, 오프로더 모델의 뭐 가장 대표 주자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듯한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네모난 헤드램프 안에 들어간 이 반쪽 원 모양의 LED 디자인,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조금 얇습니다. 이 그릴의 모양이 그 1세대 그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좀 이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차는 힘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 가솔린이고요. 2000cc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굉장합니다. 최대 출력은 3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40.8kg 포스미터입니다. 확실히 터보차저 엔진이라서 그런지 그 출력이 배기량에 비해 굉장히 우수하네요. 네, 옆면은 보기만 해도 각이 살아있는 좀 튼튼한 그런 쉐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느 도로에서도 이렇게 거침없이 좀 달릴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고, 하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는 90도 가까이 되는 이렇게 수직인 디자인도 굉장히 좀 이 차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휀더에 보시면 또 독특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쉬형 에어덕트인데요. 이게 이제 엔진룸과 연결이 되어서 공기 흡입과 배출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익스플로러 팩에 포함된 스노클 에어 인테이크를 달면
또 이제 오프로드를 달릴 때 깊은 수심의 강도 좀 쉽게 건널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프로드 모델로 도로를 움직일 때 강을 건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은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이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다크 그레이에 좀 투톤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로드 상위 모델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조화로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그 디펜더의 매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후면부라고 생각합니다. 90도로 떨어지는 이 후면부의 이제 날렵한 디자인이 그 거친 SUV 오프로드 모델의 느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리어 램프나 방향 지시 등은 굉장히 사각사각한 모습입니다. 이 차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곡선이 거의 없어서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이런 또 디테일한 디자인은 이렇게 각이 진 또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렸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좀 오묘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프로드 모델이라고 하면 이 스페어 타이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친 느낌, 또 이렇게 좀 스포티한 느낌을 이 디자인이 가장 잘 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디펜더에서는 이렇게 투톤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큼지막하게 커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트렁크는 이렇게 위로 여는 방식이 아니라 옆으로 여는 이 사이드 도어 형식입니다. 문이 조금 무거워요. 지금 여기 이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972리터입니다. 2열까지도 폴딩이 되는데요. 2열까지 폴딩을 하면 2277리터까지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고, 특히나 이렇게 4대2 대 4로 개별적인 폴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공간을 뭐 사이드만 접거나 가운데만 접거나 해서 또 적재를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프로드 모델답게 굉장히 수납 공간도 여러 군데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망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좀 뭐 공구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쪽에도 문 쪽에도 수납 공간이 특이하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 유용하도록 이렇게 인버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차종들은 또 트렁크에 이렇게 매트가 직물 소재로 되어 있다면, 이 디펜더는 이렇게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관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열의 첫 느낌은 오프로드 카의 느낌은 유지하되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어나 이렇게 또 공조 패널 쪽, 요 앞부분에 요 대시보드 쪽도 굉장히 각이진 직선의 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오프로드 모델은 마감 소재나 이런 게 플라스틱이나 고무 소재가 많이 쓰였다면, 이 디펜더는 좀 독특한 그런 소재로 이렇게 두껍게 아래 위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조수석 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의 역할도 합니다. 브롱커나 그 렉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손잡이가 툭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좀 달려있는 좀 안 예쁜 그런 모습이 많은데, 여기에는 또 손잡이도 달되 좀 디자인도 같이 살린 모습이어서 좀 더 오프로드 모델이지만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 모양을 그대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디자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프로드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좀 투박하고 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이런 부분에서 살렸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그 오프로드 카의 느낌을 많이 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곳곳에 굉장히 실용성 가득한 그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조수석에 보면 좀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디펜더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C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계기판은 12.3인치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옆에 10인치 정도에 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급에 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아담한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양쪽에 이 파여있는 홈 사이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디펜더에는 T맵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편리하게 그 내비게이션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으로 보면 이렇게 또 시동 버튼이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전자식 8단 변속 기어가 이렇게 손잡이 형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리 버튼과 다이얼 형식으로 이렇게 공조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이얼은 멀티펑션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게 버튼은 하나인데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한두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터치를 하고 버튼을 눌러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버튼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어가서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은 들지만, 단점은 좀 운전 중에는 조작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복잡해서 그런 거는 조금 복잡한,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열은 그 긴 전장과 그 3m가 넘는 휠 베이스 덕분에 다른 오프로드 모델에 비해서는 좀 공간감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 레그룸이 1m가 넘게 빠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앉기에는. 그리고 뭐 센터 터널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렇게 좀 완만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3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딱 타서 운전을 처음 할 때 딱 느낌은 굉장히 이게 차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굉장히 차에 올라타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일단은. 그래서 좀 운전의 시야가 위에서 좀 아래를 내려다본다, 이런 그런 느낌으로 좀 안정감이 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델이다 보니 사실은 승차감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거 험로에서 강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 그냥 공도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좀 거칠고 승차감이 아주 너무 좋거나 이렇게 좀 아주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지금 좀 제가 차체에 굉장히 높게 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노면의 그런 떨림이나 이런 거는 좀 엉덩이 쪽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소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차체가 디젤이 아니다 보니 다른 SUV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리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차량이 크고 해서 느껴지는 문제점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오프로드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자다 보니 여성 운전자가 타기에는 뭐 에스컬레이더라든지 이런 큰 타오라든지 큰 모델도 타봤지만 이 디펜더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약간 굉장히 핸들도 좀 사이즈가 좀 크고, 이렇게 이 운전석 자체도 굉장히 넓어서 운전을 좀 편하게 하기에는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 소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일반적인 그냥 SUV였으면은 사실 이런 소음이 용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솔린 엔진이잖아. 근데 이 차의 그 특성이 앞에 오프로드가 붙어버리잖아요. 네, 용서가 되죠. 그쵸. 이게 오프로드 SUV니까 그래 뭐 오프로드니까 뭐 이 정도 소리는 놔줘야지 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소음? 그래 뭐 괜찮아. 뭐 오프로드인데 어쩔 거야. 맞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 디펜더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아무래도 좀 높은 강성의 알루미늄이 이 차체에 쓰이는 소재로 들어가 있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스텝 앤고 기능 같은 좀 안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안전도 평가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은 이력도 있고, 또 다양한 그 분야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은 그런 모델이에요. 랜드로버가 사실은 이 디펜더도 그렇고 안정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세대 디펜더가 단종이 된 건 기계식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 유로6 그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단종이 됐습니다. 요거 외에도 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바로 이 에어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예 팔지도 못했고 미국에서도 1997년부터는 그 판매가 금지가 된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에어백을 장착을 안 한 거에 대한 본사의 그 답변이 더 웃깁니다. 반응이 어땠는데요? 네, 이 디펜더가 뭐 농업용이나 사냥용 아니면은 뭐 여가용으로 되게 막 풀리는 차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에어백은 따로 필요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진짜 웃기죠. 아니 그거보다 몇십 년 전에 나온 차들도 에어백 다 달려있는데 그게 뭐 말이야 망고야. 그러게요. 말이야 망고. 아 너무 웃겨. 아니 차체 강성이 좋다, 강하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차체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해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안 다치는 것도 아니고 차는 멀쩡해도 그 안에 탄 사람은 뭐 다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에어백을 설치를 안 했다는 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발상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차만 멀쩡하고 사람만 다치는 흉기인데 흉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뭐 에어백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곳저곳에 좀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좀 개선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정성이 다른 차보다 오히려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그 흉기였던 1세대 디펜더는 진짜 완전 이제 옛날 얘기가 됐네요. 네, 그거는 완전 이제 옛날 얘기로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랜드로버 디펜더 제가 지금까지 한번 타보니까요, 오프로드의 감성 거기에 더해서 이제 랜드로버가 추구하는 오프로드 감성을 좀 선호하는 이들이라면 굉장히 그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1억 450만 원이고요. 디펜더 110의 기본 모델이라 해도 1억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다른 오프로드 모델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가격이 기본 트림부터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제 오프로드 감성을 선호하는 이들 중에서도 나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